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12월 둘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비스 PMI 지표가 나왔는데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저렇게 올려대니까 내수 시장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장 주문인데 공장 주문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성장은 그렇게 요것도 다 안 나오겠죠. 다음으로 대기업 중심의 서비스 PMI인데 얘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아까 봤던 서비스 PMI는 하락하고 있는데 대기업 중심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기업에서 차례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해고된 분들은 당연히 단순 저임금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으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인데요. 이쪽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나면서 좀 정책 당국에 시간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만 갑자기 5%대로 내려오면서 예전에 예측했던 대로 이제 5%대로 5%가 평년 수준의 소매 판매입니다. 레드북이라는 건 큰 스토어 중심의 지표라 전체적인 소매 판매랑은 좀 틀리고 일단 중산층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5%로 내려오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거의 성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5%대로 내려오면 이게 침체에 가까워진다고 그렇게 예측됩니다. 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금리인데 이쪽 지표도 역시 내려오고는 있는데 모기지금리가 연준의 다음 주죠.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비농업 생산성인데 단위 노동비용 지표가 소폭 개선되면서 생산성도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노동과 자본과 기술인데 잉여 생산 쪽 세 가지 중에 지금 자본 비용이 계속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노동 쪽이나 잉여 생산 쪽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인구라는 게 말처럼 빨리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 발전도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생산성은 좀 옆으로 상승 횡보하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결국은 오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는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이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결국 임금이 문제라는 거죠. 푸드하고 에너지는 그쪽이니까. 에너지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요.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하고 금리로 문제가 귀결되고 있습니다. 8번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거의 이제 평년 수준으로 수렴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물 경제는 좀 변함이 이제 없는 작년 수준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생산자 물가는 평년 수준으로 움직이겠지만 거기에 변동성을 주고 있는 몇몇 분야들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단위 생산자 물가인데요. 연단위 생산자 물가는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죠. 코로나 사태 이후 여기까지 10%가 넘게 치솟았던 물가가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사람도 많이 줄었고 잠재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지금
적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이라. 네. 다음으로 도매 재고인데요. 월별 도매 재고가 평년 수준보다 이제 낮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매 재고가 낮으면 전통적인 시장의 시각에서 볼 때 기업들 뭐 부도라든지 불황이나 침체로 들어가기는 힘들죠. 이게 높아야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뭐 부도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지난 몇 주간의 지표를 정리해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PMI부터 벌써 2달 정도? 네, 그 정도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업들 실적에 반영되는 내년 초 1분기까지도 계속 안 좋을 게 뻔한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금리는 예측한 정반대로 0.0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예측과 반대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바로 다음주 연준 회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인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다음주 초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준의 FOMC 회의가 결국 이제 모든 것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음 주는 이제 명확한 변곡점 구간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CPI와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입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뭐 예측과 반대로 하락 마감했고요. 이게 기업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으로 하락 마감했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변했고,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생산성은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소폭씩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주에 과연 연준이 어떻게 결정할지 금리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시장은 오히려 크게 하락하든지 오히려 크게 상승하는 두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과 실물 경제 둔화, 그래서 연준의 결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